나의 이 흰머리는 그날 밤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고 인간을 끝도 없이 의심하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일체의 기대감, 기쁨, 공감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실로 그건 내 생애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 미간은 정통으로 맞아 딱 쪼개졌고, 그리고 그 뒤 그 상처는 어떤 인간을 만날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참 딱하게도 됐다만 그나마 너도 이 일로 조금쯤은 깨달은 게 있을 거야. 난 두 번 다시 여기 안 올 거야. 이건 영락없는 지옥이군. 그나저나 요시코는 용서해줘라. 너도 어차피 제대로 된 놈은 아니잖아. 그럼 실례한다. 거북한 자리에 오래 뭉그적거리고 있을 만큼 멍청한 호리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혼자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는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느새 내 등 뒤에는 요시코가 잠두콩이 수북한 접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해서.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은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앉아. 콩이나 먹자. 나란히 앉아 콩을 먹었습니다. 아, 신뢰는 제가 되는가. 그자는 내게 만화 원고를 의뢰하고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알량한 돈을 놓고 가는 작은 몸짓에 30살 전후에 배운 게 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역시 그 장사꾼은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그자에 대한 증오감보다 처음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헛기침도 뭣도 해주지 않은 채 내게 알려주겠다고 다시 옥상으로 뛰어온 호리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 홀로 끙끙거려야 했습니다.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인 것입니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난 비참한 일, 신께 묻습니다. 신뢰는 죄가 됩니까?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것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것이 내게는 두고두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었습니다. 나에게 비루하게 어물어물 남의 눈치만 살피고 남에 대한 신뢰의 능력이 금이 가버린 사람에게는 요시코의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룻밤 새에 누런 옷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요시코는 그날부터 내 얼굴의 찡그림 하나에도 웃음 하나에도 신경을 씁니다. 이름을 부르면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맵니다. 아무리 내가 웃겨보려고 재미있는 농담을 던져도 머뭇거리고 쭈삣거리고 아무 때나 내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과연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요? 나는 유부녀가 겁탈당하는 이야기책을 이것저것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코처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가서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도망쳐버렸을까요?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저 왜소한 장사꾼 사내와 요시코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나마 내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여름날 밤 딱 하루 요시코는 그자를 믿은 것뿐이고 또한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미간은 정통으로 쪼개지고 목소리는 쉬어버리고 흰머리가 나고 요시코는 평생을 멈칫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책은 그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용서한다 안 한다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남편은 행복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것도 없이 냉큼 아내와 인연을 끊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 될 게 아닌가. 그걸 할 수 없다면 이른바 용서라는 것을 해주고 그냥 꾹 참으면 되겠지. 어쨌거나 남자의 기분 하나로 사방팔방이 무난하게 정리될 일이 아닌가 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즉 그런 사건이라면 분명 남편에게 큰 충격이기는 하겠지만 그건 단순한 충격이고 언제까지고 끊임없이 밀려들고 또 밀려드는 파도와는 달리 권리를 가진 남편의 분노로서 어떻게든 처리될 수 있는 트러블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모두 내 잘못이라는 마음만 들어서 분노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또한 그 아내는 자신이 가진 귀한 미덕 때문에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미덕은 오랫도록 남편이 부러워하고 사랑하던 천진무구한 신뢰심이라는 한없이 가련한 것이었습니다.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죄가 되는가?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미덕에게까지 의혹을 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오로지 술로만 치달았습니다. 내 얼굴 표정은 극도로 비열해졌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고 이가 듬성듬성 빠지고 많아도 거의 외설스러운 그림만 그렸습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그 즈음부터 추나를 모사해서 밀매했습니다. 소주를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우물거리는 요시코를 보면 이 사람은 도무지 남을 경계할 줄 모르는 여자니까 어쩌면 그 장사꾼 농가 딱 한 번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호리키는? 아니,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의혹은 의혹을 낳고 그러면서도 마음먹고 그걸 캐물을 용기도 없어서 예의, 불안과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겨우 비굴한 유도신문 같은 것을 슬금슬금 해보고 마음속으로는 어리석게도 일희일비하면서 겉으로는 무턱대고 강대짓을 하고 그러고는 요시코에게 혐오스러운 지옥의 애물을 퍼붓고 진흙처럼 골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나는 밤늦게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와 설탕물이라도 타먹으려고 요시코는 자는 것 같아 내가 직접 부엌에 나가 설탕 그릇의 뚜껑을 열어보니 설탕은 하나도 없고 검고 길쭉한 작은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어 그 상자에 붙은 라벨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라벨은 손톱 끝으로 반절쯤 벗겨낸 상태였지만 영어 글씨 부분이 남아있었고 거기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D-I-A-L 다이알. 나는 그즈음 소주만 마셔댔기 때문에 수면제는 복용하지 않았지만 불면은 내 지병 같은 것이라서 수면제라면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알 한 갑이면 분명 치사량이 넘을 터였습니다. 아직 봉지를 뜯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일을 저지를 생각으로 이런 곳에 게다가 라벨까지 벗겨 감춰두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가엾게도 아내는 라벨의 영어를 읽지 못하는지라 반쯤 벗겨내고는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했겠지요. 당신은 아무 죄도 없이. 나는 소리나지 않게 살그머니 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봉지를 뜯어 아략 전부를 한 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침착하게 컵에 물을 다 마신 뒤에 전기불을 끄고 그대로 잤습니다. 사흘 밤낮을 나는 죽은 듯이 잤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실이라고 간주하고 경찰 신고를 미뤄줬다고 합니다. 깨어나기 하루 전에 중얼거린 헛소리는 집에 가겠다라는 말이었다네요. 집이라니 어떤 집을 가리킨 것인지 그 말을 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